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미중 마찰이 큰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중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기술주가 이제 영향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부터 그 영향이 시작되어서 국내 시장까지도 이제 이 영향이 같이 마찬가지로 끼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 플러스 국제유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긴축 경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시장에 생각보다 좋을 게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은 기대감이 존재하기보다는 악재들이 생각보다 악재 우려감들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다 정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이슈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비료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요소 수출 중단 지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팩트로 제가 얘기를 하면 어제 나왔던 보도는 이제 수출 중단 지시를 했다라고 나왔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초전도체 때 그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양립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이야기 정도다라고 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비가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이게 시세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 대란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왔던 이슈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있었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2년 전 정도 될 건데 공급 대란 때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이슈의 진위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이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꾸준히 있어 왔는데 뭔가 딱 부러지게 이거는 좋은 모멘텀입니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좀 없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덴마크의 노보디스크가 만든 이제 위고비가 그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투심을 좀 자극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동홀딩스가 위고비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다 보니 그 부작용 중에서 식욕 억제가 있었고요. 그 식욕 억제를 다시 한 번 더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치료제가 위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제약바이오도 결국에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비만 치료제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나쁜 이야기도 조금 하자면요. 결국에 화웨이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칩이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논란이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이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부품들을 중국 업체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만은 예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어떻게 하이닉스가 반도체 조달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아무래도 그 추측하기로는 무역 제재 전인 2020년까지 이제 축적 캐논 재고를 떴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미국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 난 이후로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수출 규제 조치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용이 된 거는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을 것이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전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마감했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이닉스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기대만큼은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공급을 놓고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 긍정적인 시각들을 다소 덮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미중 마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미중 마찰의 핵심은 이제 오늘 핵심이 이제 드러난 것이 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제 아이폰 금지령 확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 중국의 당국에서 정보기관 소속 공무원들한테 아이폰이라든지 외국 브랜드 기기를 이제 업무에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등 이제 조치를 했다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결국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이틀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시총이 한 200조 원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고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IT와 관련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이제 기술주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슈들이 좀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주말이잖아요. 이 주말 동안 어떤 이슈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개선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말 동안에 있을 이슈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3,000원 선 내외에서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네오팩트를 살펴보겠습니다. Y브레인의 우울증 전자약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 속에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네오팩트는 Y브레인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넘게 빠지면서 1,482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가는 7% 넘게 밀리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28,9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V1텍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는 5%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16,0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노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의 주가는 61,2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V원택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내려가는 것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뭐 윗꼬리를 달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다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머신 비전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좀 이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고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화상을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2차 전지 회사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요. 2차 전지 배터리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검사 장비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원래 좀 부각을 받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을 조금 더 크게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RM이라고 하는 물류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시스콤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이제 업체거든요. 이 회사를 이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서도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테마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2차 전지 업종이 어느 정도 그 테마성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동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로봇주로 최근에 상승했다는 것에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제 의미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했고 그에 따라 그것에 대한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V원택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정답을 드렸죠.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버티자 의견 드릴 건데요. 지금 가격이 16,080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만약에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14,300원 제시해 드릴 텐데요. 이 14,3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급등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9월 5일에 급등하기 직전의 이제 가격이 14,300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중순에 있었던 고점 가격도 이 가격 부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14,300원 부근으로 해서 이제 매물이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14,300원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12,8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12,800원이라는 가격은 61선이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저희 매수가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61선, 121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21선을 그 다음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되는데 121선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가격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종목이 단기에 급등하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신규 손절가 12,800원 제시드리고요. 신규 진입했을 경우 목표가는 17,300원입니다. 17,300원은 9월 5일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근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14,300원에 진입을 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박스권 정도 생각했을 때 17,300원까지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V원택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급등하기 직전이었던 14,3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인 61선 부근인 12,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9월 5일의 고점 부근인 17,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업황 전반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빠지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라고 하면 우선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분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패키징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반도체에서 후공정 분야인 패키징 그리고 이제 테스트 제품 주력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은 이 내용이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 공급량 자체가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내년도 필요로 하는 양의 한 3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 때문에 덕분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하이브 있었잖아요.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딱 그 조정이 나왔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단기 상승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로 주가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지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현재가가 29,250원이고 23,300원 정도 되네요. 만약 이 구간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레벨업 있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왜냐면요. 주가가 레벨업한 단계이기 때문에 레벨업한 단계에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오면은 만약에 그 지지선을 못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선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그 가격을 이제 2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23,5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에 이제 매물대도 존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중순 정도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근입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이 19,0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이탈하는 가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V원택과 다르게 121선을 이탈 가격으로 손절가를 잡은 이유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1선을 얼마 전에 121선 근처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했던 그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1선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만약에 23,500원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상승했을 경우에 지금 가격대죠. 지금 가격대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본다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21선 정도인 23,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을 이탈하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뷰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만 놓고 봐도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에 비급여 청구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고요. 결국 이게 AI죠. AI 테마로 엮이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AI 관련된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AI 신정기 예측기기인 뷰토메드 디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내로 이제 청구 병원 수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는 테마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차트상의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뷰노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 현재가 61,400원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랫꼬리 달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조금 낮은 가격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46,000원입니다. 46,000원은 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정도에 진입하시는 거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고 하면 38,500원입니다. 이 38,500원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구간이거든요.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까지 차가 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목표가는 55,000원입니다. 이 55,000원이라는 가격은 저희가 46,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을 때 그 이제 최근 상승보다 조금 아래쪽이긴 한데 이 구간에 매물이 이제 두터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55,000원 구간을 55,000원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네, 뷰노에 대한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21선인 46,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인 61선인 3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신세계가 지금 수익률이 4%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6호 모멘텀은 제가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기대감이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면세 관련해서 신세계는 아직 탄력적인 시세가 붙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올해 9월에 지금 추석 긴 연휴 기간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백화점 수요 부분들, 뭐 면세점 수요 부분들은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개연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9월에 좀 단기 모멘텀까지도 좀 실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1년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시세를 분출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홀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홀딩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유커들이 면세점을 찾고 있는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가 지금이 딱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할 경우에는 최적의 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뭐 각자마다 이제 목표가 부분들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 고비가 한 23만 원대 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만 원 밴드가 지금 워낙 좀 매물이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3만 원이
좀 도달을 하게 되면 앞쪽에 좀 물려 있었던 매물들이 좀 추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매수 물량들이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하게 그다음 26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는 밴드 라인이 확실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좀 외형 성장폭과 플러스로 실적 성장까지 같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매물 소화도 계속적으로 좀 해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8일에 공략을 해주신 SK하이닉스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보합권 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 하웨이 쪽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하웨이 쪽에 좀 최신 스마트폰 쪽에 지금 낸드 플래시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오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SK하이닉스 쪽에다가 펀더메탈을 훼손을 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쪽이랑 마지막 거래를 했던 애가 한 20년도 9월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 쪽이랑 직접적인 어떤 판매 부분들의 계약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중국 쪽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은 직접 판매 부분들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SK하이닉스 쪽에서는 20년 이후로는 사실상 중국이랑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일단은 나왔다 보니까 그 이슈에 대한 우려감에 좀 매물이 좀 출회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밸류를 훼손을 시킬 만한 이슈도 아니고 펀더멘탈 부분들을 좀 훼손을 시킬 만한 이슈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과도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밸류랑 전혀 무관하게 하락폭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등세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연의 가치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중국 쪽의 이슈는 그냥 단기 이슈일 뿐이고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를 훼손을 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비중 확대 부분들을 좀 저가 부분에서 잡아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저는 좀 홀딩으로 끌고 가는 매매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홀딩으로 끌고 가는 매매가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공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마감까지는 지금 1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저하고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에는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사실 앞에서도 그렇게 부진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렵긴 한데 그래요? 네.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상저하고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반기 때도 굉장히 좀 잘했습니다. 네. 전반기 때도 생각보다 오히려 지금 악재 부분들이라든지 매출 부분들의 타격이 분명히 컸을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인데 생각보다 견조하게 좀 수익성 방어를 좀 잘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좀 바닥으로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반기가 오히려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모멘텀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저하고라는 좀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상저하고라는 키워드를 가진 섹터는 어디일까요, 팀장님? 일단은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소비 관련인데 일단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6호 모멘텀이죠. 사실 6호 모멘텀 자체가 저는 오히려 중국 소비주 쪽에다가 어느 정도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도 그간 좀 많은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형 성장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매출 성장이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할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포트를 지금은 좀 강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포트를 강화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중국 소비주 하면은 지금 뭐
카지노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쪽도 비슷한 시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중국 소비 안에서 거진 맥락은 다 똑같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좀 갈라야 되는 부분들은 화장품 섹터들이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서의 매출 판권을 예전에는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워낙 좀 컸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일제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중국 쪽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은 일제히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해주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만 봐도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들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판권이 비중이 컸던 기업들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북미 쪽이나 남미 쪽,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이나 해가지고 매출 판권이 지금 다시 다변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중국 소비주들의 주도 섹터를 잡아주고 있는 것은 결국 유커 모멘텀입니다. 네. 유커 모멘텀에 과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그럼 결국 중국 쪽에 대한 판권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는 오히려 좀 주가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매출 다변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선별적인 좀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카지노나 면세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동행 성장이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카지노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모든 비중을 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종목이나 뭐 여러 종목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고 네. 또 종목 안에 섹터 안에 종목들도 워낙 축소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안에 저는 한 종목 정도만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저는 좀 대장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오늘은 제가 좀 추천으로 가지고 나온 상황인데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좀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크지가 않은 좀 카지노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큰 기업은 GKL입니다. 그러니까 GKL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쪽에 VIP 회복이 없을 때도 반대로 일본 쪽의 VIP 회복이 상당히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 방어들을 충분하게 좀 해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상저하고 모멘텀을 제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은 오히려 하반기 중국 믹스 효과 이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이 베이스가 지금 잡힌 상황에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VIP 드롭백 관련해 가지고 상향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수급도 충분하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요. 실적도 충분하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카지노 쪽 관련해서는 저는 파라다이스 아니면 GK의 정도를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거의 사실 뭐 파라다이스랑 GK를 거의 다 유망하게 보신 것 같은데 왜 네네. 특별히 또 파라다이스에 조금 더 오늘의 힘을 실으신 걸까요?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적인 면이 좋아지질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파라다이스는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효과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 타격이 생각보다 강하게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차피 견고하게 매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렸던 모멘텀이 유커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관광 재개 부분들을 기다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저는 반영이 일제히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GKL보다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감정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좀 파라다이스를 GKL보다 조금 앞서서 좀 가지고 왔던 이유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의 실적 측면과 또 재무 상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기업을 네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코로나 때 네. 기조에 생각보다 카지노 기업들이 매출이 그렇게 좀 타격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이미 드롭백 부분들이 많이 상향 조정이 네. 됐던 부분들이죠. 거기에 좀 믹스 효과 부분들을 확실하게 누렸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오히려 영업정지 부분들이 있어서 앞전에 벌어왔던 수주장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가 있었다 보니까 카지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렇게 좀 매출 타격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는 오히려 타격이 컸다면 항공 쪽이 좀 타격이 컸겠죠. 면세 쪽이 좀 타격이 컸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부분 그렇게 타격이 크지가 않았다 보니까 다른 중국 소비주들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에 잡힌 부분에서 지금 반등 나오주는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중국 관광 재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유커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세기를 빌려서 옵니다. 전세기를 빌려서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돈을 쓰러 오는 목적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면세도 같은 호재성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카지노 같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바운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번 주 인천공항만 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되면 카지노 쪽에 인바운드 수요 회복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좀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가는 오히려 탄력성이 전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은 동행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한테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매출 방어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도 하단이 확실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주가가 상승을 해줄 만한 요소만 나오면 되죠. 그게 결국에는 수급 개선과 실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직전부터 저는 좀 반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주가 강세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안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 8월 10일에 보면 한번 좀 크게 급등을 했었던 바도 네네. 있긴 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주가 에너지가 좀 낮은 위치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내다보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많이 올랐다고 네.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봉으로만 봤을 때 좀 그런 경우들이고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20선, 60선이 이격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 달부터가 지금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보통 이렇게 카지노주들이 한번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최하 못해도 1년 정도 같은 조선주랑 같은 맥락으로 좀 타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한번 사이클을 타게 되면 오랜 기간 사이클을 조용하게 탑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한번 타게 되면은 조용하게 좀 오래 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박스권 매매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수급이 개선이 되지가 않고 실적이 좋긴 한데 그 이상 좋아지는 경향들이 없다 보니까 좀 박스권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만 확실히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박스권 매물만 돌파해주면은 충분하게 급등도 계속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제가 15,500원 선만 지금 이탈을 안 하면 됩니다. 15,500원 선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파라다이스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79%의 강세로 913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여냈네요. 0.07%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2,546선의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는 947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사고 있네요.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470억 원, 34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보합권을 좀 많이 유지합니다. 뭐 네. 약보합을 가기도 하고 강보합을 가기도 하는데 사실 강보합이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체감상으로 느껴질 때는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내 종목은 좀 잘 안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개별 장세가 엄청 부각이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빠질 만한 모멘텀 부분들은 다 나온 상황인데 반대로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상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박스권 매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기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날 이슈가 주도가 되는 섹터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비료 쪽이 좀 강하게 좀 많이 네.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크게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오히려 개인들 같은 경우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익은 봐야 되는데 매매할 종목들은 많이 없는 거죠. 네. 이게 결국 이게 포지션 자체가 매수 포지션만 매번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는 우리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관망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좀 관망을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잡아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 추세가 조금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나왔는데 반대로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급등주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한번 매물이 출회가 되면은 강하게 또 출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점에 한번 물리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좀 물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좀 그런 종목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기관이 오늘 코스닥 쪽에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네. 사실 매수세로 전환해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밸류가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지금 기술주 쪽이 좀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많이 나와줬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많이 나와준 상태고요. 이게 결국 이러한 기술주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저평가라는 매력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있어가지고 다시금 떨어질 만한 요소 혹은 지금 올려줄 만한 요소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수급만 봐도.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을 하반기에 노려볼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주가가 눌림이 좀 강하게 나온 애들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충분히 보실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하나의 자세 중에 하나가 관망도 하나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팀장님의 말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 가스업이 강했습니다. 오늘 한전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철강 금속 업종에서 2%대 강세가 관찰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제약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2%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와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맥을 못 추고 있는 9월 증시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테마 장세가 유지될 전망인 만큼 또 인플레 요인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현금 보유를 확대해보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해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도 테마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네.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시장을 강하게 올려줄 만한 호재성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테마 장세로 유력하게 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보통 테마 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하거든요. 결국엔 지금 가고 있는 애들들 중에서 계속적인 강세 리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히려 굉장히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테마라는 게 우리가 생각치 의도치 못하게 테마가 종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매매가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미 소멸이 돼서 급락이 먼저 나오고 주고 있고, 이러한 경우들이 테마 장세에 굉장히 좀 유력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계속 무너질 수는 없고 시장이 계속 조용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상방으로 간다라는 견해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강화가 오히려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남발해서 매수 포트를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하게 현금 보유는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100% 중에서 현금 보유를 한 30%, 40%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60%는 일부 포트에 전부 다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시장에 어떠한 방향성이 나와줄 때 그때 조금 더 가지고 있던 현금 보유량으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은 100% 모두 현금이 전부 다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시장의 스탠스가 확실히 갖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개별 이슈 장세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세 속에서 오히려 주도 섹터 내에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히 나왔을 수 있는 로봇이나 네. 아니면 AI 쪽, 이런 쪽은 여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공략 타점들은 나오겠지만 일부 오늘같이 비료 섹터들 같은
같은 경우는 일제히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금 팀장님께서 지금 로봇주 좀 유망하게 네네.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좀 이슈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네네. 좀 전해드려 볼게요.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제임스 존님께서 요즘 핫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전해주셨어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시기에서 로봇은 딱 두 가지입니다. 로봇은 협동 로봇이냐 서비스형 로봇이냐 네. 둘 중에 뭐가 강할 것이냐 저는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로봇 섹터들 자체가 굉장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가 지금 제출이 됐고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 형성이 될 걸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에서는 국내 최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 공장들이 지금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전부 다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SBB 테크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던 게 네. 감속기 업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쪽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감속기 부품주들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개별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로봇 쪽이 강할 때 서비스용 로봇이 좀 약한 부분들은 인프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 저는 핸드폰이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것처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금 협동 로봇처럼 강하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협동 로봇에서는 대장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늘 수급면만 봐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매도세로 전환은 됐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담아준 매수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반대로 기관이 오늘 매수세로 동반 전환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밸류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럼 그 안에서 기술주 쪽에 대해 중심적으로 매수세가 좀 전환이 될 건데 오늘 오히려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그 말은 지금의 주가에서도 기간이 매수세가 이렇게까지 들어와 줬다는 부분들은 네.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주가가 앞으로 성장성을 볼 때는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상방눈이 더 열려 있다. 그렇죠.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예를 들면 AI 쪽 뭐 뷰노나 루니처럼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많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었던 이슈는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고 베팅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산업적으로 지금 시클리컬 산업 자체가 성장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결국에 공장 쪽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협동 로봇입니다. 사람과 같이 협동을 진행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협동 로봇이 조금 더 장점 부분들은 가성비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쪽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외 기업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장 1등, 2등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을 변할 부분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상장이 된 다음에 봐야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자체를 로봇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좀 받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시세도 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타이밍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서 지금도 오히려 내가 많이 올랐다 하면서 네. 접근을 못하게 되면 더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상방눈이 더 있다라고 좀 전달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로봇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지금 모든 단기 테마성이 부각이 된 섹터들 중에서 성장성까지도 같이 베이스 깔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로봇 아니면 AI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로봇 쪽이 조금 더 단기 사이클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를 좀 기다렸던 모멘텀이고요. 일단은 연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로봇 쪽에 대한 수급은 단기적으로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럼 보통적으로 주가가 눌림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신규분들한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지금은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로봇 같은 경우는 수급이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번 수급이 꺾이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조정은 주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한 19만 원대를 만약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그때는 로봇이 단기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재료 소멸감으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차례 좀 일부 물량을 좀 다시 가지고 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연내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해보면서 집중적인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전반을 바라보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신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V1텍과 뷰노, 하나마이크론을 구조해 드렸는데 모두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6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파라다이스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승부수로는 로봇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